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하는 듀어스 위스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 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 등 500만 원 넘는 금품을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뇌물죄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5달 동안 부장검사까지 검사 4명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단 한 번의 조사는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이른바 출장 황제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검찰은 결국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팀은 지난 5개월 동안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면서 불기소는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조사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찰이 행방을 실제로 확인한 건 디올백 하나뿐입니다.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 직원이 깜빡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사무실 물난리로 못 쓰게 됐고 40만 원짜리 듀어스 위스키는 경호상 이유로 폐기했다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나섰는데 강제 수사를 한 차례도 안 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통신 내역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안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셈입니다.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월 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지자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빈자리에는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여사 경호처 출장 조사도 나중에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새 총장으로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가깝다는 심우정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디올백 불기소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심 총장은 공정수사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김 여사 수사에 대해 기자들 질문을 피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검찰 처분은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해도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선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건데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 엎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 측은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촬영한 영상 일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아니, 비상을 그렇게 서지 마세요. 부하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는 김 여사 진술을 반박하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로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한쪽이 처벌받으면 다른 쪽도 처벌받습니다. 쟁점이 같은데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는 따로 열렸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임 이원석 총장이 피의자 김 여사 한 건만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는 증거 판단이나 법리 해석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했고 수사심의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계속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심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수사심의는 8대7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부인에게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서 일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는 2018년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도입됐습니다. 권력자는 눈치 보며 불기소 처분하고 정적은 기어코 재판에 넘긴다고 의심살 만한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수사심의 제도를 설계한 한 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번에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증명이 까다로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검찰이 가능한 가장 좁게 직무 관련성을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무 통제를 하는 법이라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 배우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었어야죠. 이참에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안 둔 것 자체는 명백히 입법적 불비란 말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인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나온 날 마치 발을 맞춘 듯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건 야당 탓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야당의 먹잇감이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공식 발표하고 1시간여 뒤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도록 한 게 위헌이라며 이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위헌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지만 야당 탓만 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역시 거부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한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한 줄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내부에선 탄핵을 준비하는 야권에 먹잇감만 주는 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사과를 했다가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김 여사로 촉발된 윤한 갈등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당에서 먼저 요청했다며 표단 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걸 방증하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